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세계적 미술품들이 연쇄 습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좀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명화 순환 시대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난리죠. 네. 그 기후 활동가들의 이른바 명화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불과 3일 전에도 스페인에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이 테러를 당했죠. 제가 명화 테러를 처음 인지한 것은 올해 5월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어떤 노인이 예. 그 모나리자 작품에 케이크를 던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이 그 환경단체의 그런 뭐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인 줄 알았는데요. 이 남성이요 당시에 모나리자 작품의 케이크를 투척한 뒤에 그 제압당하는 그 순간에 예. 모든 예술가여 지구를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모나리자 작품에다가 케이크를 던지면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던질 만한 기회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걱정되는 건 모나리자 작품인데 작품 괜찮았어요? 네, 우선 작품 자체는 무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화유리 액자로 보호되고 있어서요. 다행히도 작품에는 훼손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후 활동가들의 연쇄적인 명화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7월 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제품 그림이 붙은 벽면에 예. 스프레이로 더 이상의 석유는 안 된다라는 글씨가 써졌고요. 예. 7월 22일에는 피렌체에서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는 작품에 네. 접착제를 묻힌 손을 고정을 시켰고 10월 9일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에 그 순간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였으며 10월 14일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 반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에 예.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시위를 벌였고요. 10월 23일에는 독일의 포츠담 바르베리니 미술관에 전시된 클로드 모네의 건초 더미에 예. 으깬 감자를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요. 그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있잖아요. 그 작품이 타깃이 됐고요. 11월 4일에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그 반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에 접근해서 야채 수프를 끼얹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일 전 스페인에서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옷 벗은 마야와 옷 입은 마야 그 액자에다가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였습니다. 그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보니까 네. 총 몇 건이나 발생한 건지 정확히 트래킹이 좀 어려운데요. 예. 뉴스에서는 한 뭐 6, 7건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직접 본 원화도 여기 섞여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쵸. 지금 얘기 들으시다가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작품 다 무사한 거죠? 네, 명화들은 대부분 강화유리 액자로 보호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네. 토마토 수프, 야채 수프, 으깬 감자 다 좀 보들보들한 것들이죠. 액체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액자가 깨지면서 작품이 손상될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아마도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일 텐데요. 알고 그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액자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물질만 던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다빈치, 고흐, 모네 같은 그런 세계적인 작가들의 명화는 네.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그럼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예. 우리 돈으로 한 수천억 원 정도에. 예. 그러니까 명화가 훼손되면 평생을 갚을 수 없는 배상을 해야 될 수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물질만 사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뭔가를 주장해서는 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네. 모든 사람이 알만한 명화에다가 네. 명화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테러를 정도로만. 가하면 네. 꼭 그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화를 이용한 테러가요. 사실 예. 그 명화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이들이 예술가에게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술 단체도 아니고 아마도 그 명화가 갖는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이슈화 시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나 뭐 다 지금 고야나 사망한 상태니까 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작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네. 한번 저도 사실 이런 사건을 알게 된 게 5월에 모나리자의 케이크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게 뉴스로 나오기 전에
SNS 상에서 그 영상이 쫙 퍼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 케이크를 던진 순간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 어머나 이러면서 영상을 찍잖아요. 그리고 다들 자기 SNS나 이런 데 올리면 그렇죠. 그게 일파만파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던졌대?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영국과 독일의 환경단체인데요. 처음에는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갤러리의 어떤 뭐 미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이러기 이전에 예. 이미 국회의원들과도 회의를 하고 청원에 예. 서명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변화를 만들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한 번은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윌리엄 터너의 작품에 한번 그런 대상이 되자 예. 관심이 확 몰린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이름난 작품일수록 매체들이 더 주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테러의 대상을 명화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후단체 활동가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반고 후의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시위는 뉴욕타임즈 1면을 장식하는 데 성공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이토록 이렇게 메시지에 집착하는 네. 이유가 뭘까? 그 메시지는 대체 뭘까? 네. 궁금하거든요. 그 진행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니 네. 그들의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떨어졌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마도 다들 도대체 왜 그렇대?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대? 이제 예.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한 행동일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기후 위기가 오면 인류 전체가 멸망을 할 텐데 그건 명화의 훼손보다 더 끔찍한 일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들이 아끼려고 하는 것이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화처럼 아름답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데 내가 역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방식인 거죠. 명화를 훼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볼 테니 그 기분이 우리가 눈앞에서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볼 때의 기분을 너희도 한번 느껴보렴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좋은 전략 같아 보이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우선은 알려지는 것과 그 알려진 거를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건 다를 텐데요. 네. 알려진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처럼 확실히 홍보 효과는 크지만 이들의 시위가 과격해질수록 이런 게 좀 역효과를 오히려 이뤄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현실에 대한 불만을 문화유산 위에 락커로 막 이렇게 표현한 낙서를 한 그런 사례는 정말 많고요. 탈레반은 바미안 석부를 망치로 깨고 파괴했고 그때 뭐 외신 보도 굉장히 그쵸. 많이 나왔었어요. ISIS도 그 예.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유적들을 파괴를 했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문화재를 파괴를 했다거나 혹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그 규장각에 보관된 귀중 도서를 약탈하고 불을 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유로 든 사례는 전쟁이나 이런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명화 테러와는 조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결은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보다 비슷한 사례가 현대에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네, 사회에 대한 불만을 유적 훼손으로 표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숭례문 방화 사건 기억나시죠? 그거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네. 예. 2008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뭐 한 5살 정도만 됐어도 그 기억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정말로. 학교에서 또 배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2008년 2월에 최종기라고 하는 70대 남성이 숭례문에 불을 질렀죠. 그 이유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전쟁이나 이념 대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액을 9천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적다. 나는 4, 5억 정도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네. 잘 되지 않으니까 방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재에 방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경비가 허술해서 접근하기가 쉽고 문화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지 않냐.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이요. 국가 간의 파워게임이든 아니면 개인의 욕심이든 이렇게 문화유산이나 예술품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달리즘 용어는 네. 뭐 저는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아마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왜 반달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도 궁금해하실 것 우리가 같고요. 아는 반달은 예쁜 단어잖아요. 네네. 네,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고대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반달족이 5세기에 민족 대이동 시기에 남하를 해서 로마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로마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문화 파괴자라는 일종의 이제 저는 이제 오명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예. 실제로 문화 파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다가 18세기에 처음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네. 군중들이 가톨릭 교회의 건축물과 예술품들을 파괴를 했거든요. 이제 이 행위를 보고 5세기에 반달족이 로마 침략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문화유산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네. 뭐 사실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몽골족의 일종이다. 네. 근데 서구 세계를 침략한 것이다. 여기에 네, 대한 네.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맞아요. 해서. 예. 그게 실제로는 문화 유적의 파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든 사실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이렇게 억눌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데 그중에 낙서가 굉장히 쉽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피티하고는 맞아요. 구분해야겠지만 우리가 하지만 그래피티도 반달리즘 정신에서 비롯이 되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처음에 거기서부터 처음에는 예술의 한 분야가 된 거죠. 네, 그래피티가 지금 아무리 예술적으로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피티 자체는 불법이 맞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허락 없이 남의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누가 잘 그리는지 누구를 허용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쵸.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락커를 들고 담벼락에 몰래 낙서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불법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밤에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예술로서 꽃피우는 사회적 용인이 되는 그래피티도 있기는 하죠. 그게 이제 유명한 뱅크시나 뭐 이런 맞아요. 예. 아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고요. 예, 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외국 도시에 나가 보면 문화유적이나 이런데 네. 막 이렇게 락커 같은 걸로 낙서하고 그런 거는 그래서 썩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명화훼손 얘기 나왔잖아요. 네. 명화훼손도 반달리즘의 영역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저는 거죠. 확장된 반달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애매한 지점은요. 결과적으로 명화 자체가 훼손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명화를 감싼 액자나 그 주변 환경을 파괴했죠.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이것을 반달리즘보다는 고도화된 마케팅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작품의 훼손 사건이 결국 그 작품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 명화 테러 사건만 봐도 뭐 모나리자 정도야 모두가 알지만 예.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작품은요. 모두가 다 아는 작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6.25 전쟁을 그렸어? 이제 이렇게 역으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거장들의 명화이기 때문에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유명한데요. 네. 결국에 이런 작품 훼손이 작품 홍보에 도움을 준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진행자님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작년에 롯데월드몰에 어떤 커플이 놀러 갔다가 작품에다가 참여형 미술인 줄 알고 낙서를 한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으세요? 예, 본 것 같으세요? 모르고 그랬다. 네. 뭐 참여형 전시인 줄 알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존 원이라고 하는 미국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이제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렸던 작품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을 그릴 때 같이 썼던 물감, 붓, 페인트 등을 그 앞에 같이 늘어놓고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가다가 앞에 붓과 페인트가 있길래 낙서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물감을 쓱쓱 바른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분들이 미술전공자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그 붓질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게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그쵸. 식으로 하는 근데 예술가가 게. 그것을 용인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예. 않은가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예. 주관적인 영역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당일에 사용한 뭐 붓과 물감, 신발 등 퍼포먼스 장비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요즘에 체험형 전시도 워낙 많잖아요. 예. 그래서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네.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미술관도 이 작가, 그러니까 이 커플들을 커플. 예. 선처를 했는데요. 예. 재밌는 거는요. 이 사건 이후에 예. 전시장에서 포스터를 바꿨어요. 공식 포스터에 화제의 전시. 존 원의 작품이 훼손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이걸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요? 네, 거꾸로? 훼손된 작품 보러 오세요. 이슈가 된 작품 보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했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를 해놨다 그러면 막 가서 빨리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다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렸대? 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다만 원작자인 존 원은요. 네. 본인이 만든 창작물에 누군가의 낙서를 용인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원하면서 네. 1,000만 원 정도의 복원 비용을 커플에게 청구를 했는데요. 네. 구사일생으로 NFT 미술품 거래 업체가 이 그림을 5억 원에 사면서 네. CCTV에 찍힌 그들 낙서하는 커플의 영상과 예. 이제 이 작품 이미지와 이런 거를 이제 NFT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구매를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커플들은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게 되기는 했죠. 그런데 한간에서는요, 오히려 이 커플 때문에 알려지고 이 작품도 5억 원에 팔린 거는 덕분에 가격 올라간 거 아니냐. 커플에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끝났으니까 결론이 좋았으니까 그렇지 큰일 납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근데 혹시 이런 사례하고 비슷한 게 또 있나요? 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달 후였나? 그 당시에 한국 작가의 작품도 훼손이 됐었어요. 경주에서. 네. 그러니까 경북 경주에 솔거미술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국화 작가인 박대성 화백의 특별기획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 작가는요. 통일신라 시대의 명필의 글씨를 모필을 해서 대작을 만드는데요. 그 세로 길이가 20m 가까이가 돼요. 대작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벽에다가 천장부터 설치를 해도 쭉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려서 전시를 했는데 예. 아빠와 전시관에 온 어린이 한 명이 이 작품 위에 올라가서 눕거나 무릎으로 문지르면서 기어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품의 일부 글자가 뭉개지고 훼손이 되었겠죠. 이 훼손 사실을 뒤늦게 미술관이 알았어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면서 네. 경위를 알리고 이제 관람객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박화백에게도 전했는데요. 이때 그 박화백이 어린이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보상을 요구하면 네.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원망을 할 거고 질책을 할 거고 그럼 아이는 위축되고 아이의 기억 속에서 미술관에 갖는 그런 인식이 안 좋아질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고 해요. 박대성 화백 통이 큰 편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그릇을 갖고 계시지 네, 않는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미술관 가면 저도 그렇지만 아이가 무심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작품을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옆에서 막 직원이 달려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야단 맞거나 그러는 경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해서는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그곳에는 미술관 관계자가 없었던 것 같고 위에서부터 쭉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어린이들의 눈에는 미끄럼틀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박하백이 이렇게 통 큰 뭐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의 그 이제 성장 과정에서 예. 이런 기억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인터뷰 때 본인도 손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추후에 인터뷰를 하실 때 예. 나는 아이 덕분에 유명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박대석 화백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훼손되었다는 뉴스가 유튜브에서 200만 회가 넘게 재생됐다고 하면서 200만회요? 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뭐 그렇게나 많이 봤겠나 그러면서 고놈이 봉황이지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 정도는 남아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굉장히 또 음유시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겸손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작품은 좀 어느 정도 리터칭을 해서 복원은 했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분이 고 이건희 회장도 그의 작품을 구매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미술계에서는 활발히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 덕분에 내가 유명해졌소라는 말씀은 좀 겸손한 거는 맞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작가가 모두 유명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더 알려진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어찌됐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네. 작가는 굉장히 통이 크신 분인 건 뭐 분명해 맞아요.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요. 예. 아까 우리가 반달리즘이냐 아니면 뭐 마케팅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작품에 치명적이지 않은 훼손은요. 그런 토픽성 사건 때문에 예술계 밖의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작품의 가치를 더 올리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치명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픽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기후활동가의 그 명화 연쇄 테러도요.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좀 좋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 만약에 훼손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근데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종의 뭐 작은 테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네. 메시지를 알리고 네. 거꾸로 명화 입장에서는 더 유명해지는 네. 뭐 양쪽으로 윈윈하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윈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 작품의 소장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이 아니라 뭐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럼 그 기관이 용인을 할 수 있는 정도냐 혹은 그들도 그것을 원하냐.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미술관에 와서 좀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긴 그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할 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거기에서 피해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궁금한 거는요. 그 네. 환경단체 네. 명화 테러 했잖아요. 네. 어떻게 처벌됐어요? 나라마다 처벌의 기준이 다르고요. 예. 공개 여부도 달라서 모든 사례를 다 알기는 어려운데요. 일례로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에게 테러를 한 활동가들에게는 검찰 측은 징역 4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음, 근데 2개월이면 좀 미미한 수준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네. 사실은 이 원화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 볼 때 네.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그대로라고 워낙 하시니- 훼손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액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요? 아마 액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제 네. 눈에 잘 안 보였나요? 아마 이런 액자들은요 무반사 유리를 많이 써서 유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런 고급 강화 유리를 쓰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처벌이 이렇게 미미하다 보니까 좀 이런 테러가 좀처럼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도 예전에 찍었던 사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네. 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명화 테러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명화를 훼손하는 일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네.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유산이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